자, LS 일렉트릭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움직였다면은 한 번의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도 가능했을 텐데, 그건 뭐 매번 뭐 생각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 재룡전기가 조금 아쉽죠. 좀 일찍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재편입 설정 범위를 또 잡을 수 있는 위치였는데, 어찌됐든 뭐 오늘 평균 재룡전기 81,500원에 편입을 잘했고, HD 현대일렉은 고점에서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는 구간에, 그 구간에 이제 뭐 시장도 좀 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 이제 뭐 개장 초부터 매수 사인을 잡아드렸는데, 기술적으로는 뭐 이 바닥 찍고 돌릴 때 기준에 1.5% 정도 돌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재차 여기를 이탈하면은 뭐 차익 실현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그 개념이 아니에요.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이라서 대주주가 54%에 외국인이 34% 정도, 그렇게 해서 뭐 거의 90% 가까이 대주주와 외국인 지분이 형성돼 있고, 그 90%의 지분 중에서 일단 뭐 외국인들 중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제한적인데 0.6% 가까이 매수가 들어와 있다. 3,600만 주짜리니까 0.6%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들어올리는 거다라고 한다면 매우 긍정적인 수급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31만 8천 원에 매수 사인을 냈어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딱 돌려지는 그 흐름에서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수급은 이제 저 고점을 찍을 때 수급이 대략 한 15만 주, 15만 주 정도 들어왔었죠. 15만 주, 16만 주. 거기에서 뭐 2, 3만 주가 더 들어오면서 들어올린 거라서.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고 움직이느냐, 아니면 거래가 실리지 않더라도 수급이 더 들어오느냐. 어차피 거래가 실리고 양봉일 때 기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래가 실리고 양봉일 때 기준을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기준이구나. 근데 그게 소형주의 경우는 매수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어렵다는 거죠. 극대형주들의 경우는 어제 이제 그 최근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무상증자 이슈 터지고 이제 변동이 나왔을 때 관여도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높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가 불거졌을 때 개인 위주로 주가 변동이 나오는데, 메이저 종목군들은 완벽하게 매수 기준으로 이제 잡힐 수 있을 만큼 수급이 눈에 확인이 되죠. 그런데 장중 수급의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장중 수급의 외국인 기관 따라잡기. 그럼 수급을 뭘로 기준을 잡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는 어떤 기준을 잡아요? 우리는 프로그램 수급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기준, 거기에 이제 그 유통 물량도 좀 확인을 하고, 상장 주식수 확인해서 시가 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물량이 들어오느냐,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걸 이제 따져서 보는 거죠. 그래서 영선 위로 이제 다시금 들어올려진 흐름이 되는데, 일단은 개장 초의 기준에서도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었어요. 시장이 뭐 그다지 제한적인 변동성의 기준에서도.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매수 구간이다라고 설정을 한 거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여기까지 기준의 흐름에서도 뭐 차익 실현을 설정할 수도 있었겠지만 1.53%.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주력으로 갖고 있잖아요. 주력으로 갖고 있는 과정 속에서 수급이 들어오는데 시장 영향으로 좀 눌렸다. 이런 부분은 굳이 정리를 해서 대처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개장 초에 이제 영선 위쪽의 흐름, 그리고 다시금 꺾임 크로스, 그리고 지금 다시 영선 위쪽으로 회귀하는 흐름. 그러니까 이런 그 기울기 기준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 이왕이면 거래가 수반되면, 그리고 이제 거래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창구,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 창구.
장중 기준에서는 코스콤에서 외국인 기관 수급에 대한 거를 코스콤에서 제한적으로 발송을 해줘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에 외국인 한 번, 그리고 외국 기관 시간대별로 이제 4번 이렇게 이제 수급 전망치를 쏴주는데, 그거를 뭐 실시간 외국 기관 매매가 확인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시스템을 이제 좀 팔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부분도 이제 중간중간에 올려드렸었어요. 그래서 교육자료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텐데, 방금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 쪽에 대한 해석을 해드렸으니까,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매 그러면은 뭐 시스템 매매하고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시스템 매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스템 매매는 말 그대로 그냥 시스템화해서 하는 매매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는 이렇게 지금 이제 채팅방에 올려드렸는데, 저쪽 컨텐츠 방에도 올려드릴게요. 전체 다 보실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프로그램 매매 기준에 PDF 파일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네이버의 그 포털 사이트에만 검색을 해도 나와요.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매매라는 거는 주식을 대량으로 거래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들이 이제 전산 프로그램에 묶어서 수십 종목의 주식을 바스켓 거래, 묶어서 거래하는, 그러니까 매도나 매수에 대한 의사결정은 매매자가 아주 수식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매매를 해줘라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시스템적으로 매수 주문이 나가고 체결시키고. 그래서 이제 차익거래, 비차익거래는 일단 지수에 연결을 시켜서 이제 지수 대비해서 선물하고 연결을 지어서 그 지수, 선물 지수 대비해서의 그 종목 부분의 차익을 원하는 그런 거래를 얘기하고,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도 차익을 단행을 하죠. 차익 거래 기준은 아주 뭐 적은 수익만 나더라도, 수익만 나면 이제 설정 기준 잡아서 차익 거래를 하고, 그리고 비차익 거래는 지수하고 상관없이 지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종목에 대해서 바스켓으로 한 종목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이니까 묶어서, 요거는 실시간으로 이제 수급이 나와요. 실시간으로. 근데 흔히들 얘기하는 외국 기관 따라잡기는 장중에 이렇게 5번뿐이 안 나요. 그 중에 이제 외국 기관 전체가 나오는 거는 4번, 외국인만 나오는 거 1번. 그 시간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저조차도 완벽하면 좋은데 전부 누락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누락이 됩니다. 그래서 믿고 대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면은 2시 10분에 이제 일단 또 노출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HD 현대일렉 2시 10분에 외국인이 얼마큼 들어왔니라고 했을 때 12만 주 매수잖아요. 프로그램은 거의 20만 주인데, 그러면 결론은 매도와 매수를 보면 매도 부분이 3만 9천 주 매도예요. 근데 프로그램 매도가 11만 1천 주거든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둘이 합쳐봐야 2시 10분에 나온 건데 5만 2천 주뿐이 안 돼. 그럼 프로그램 저 매도는 어디 갔냐 이거지. 이거 혹시 개인 포함된, 아니라니까. 무조건 이건 외국이나 기관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가 30만 주란 말이에요. 매수가 지금 누락돼 있죠. 근데 이조차도 지금 누락돼 있는데 얘를 어떻게 믿고 매매 따라하기를 합니까 이걸로. 그래서 프로그램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일단 얘의 움직임 속에서 이제 재룡전기 부분의 변동성 18,000주까지 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3%가 85,100원인데 차익 실현보다는 그러면 이제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위치로 설정을 잡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수급이 83,000원 정도 수준에서 나왔다면은 아마도 매수 사인을 재룡전기도 추가적으로 드렸을 거예요. 2번에 이제 매수 사인을 드린 건데, 일단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걸 조금 수정을 해놨어요. 종목 수익률 부분을.
그리고 요거 내일 기준에서 4월로 좀 바꿔보시자고. 우리 4월로 수익률이 좀 낮아지더라도 1월부터 하지 말고 이제는 4월부터로 해서 설정을 잡는 걸로.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한미반도체 LS 일렉트릭은 청산일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방송에 가져갈 거고 정점 기준에서 이제 뭐 확인을 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문자 4월 17일 날 4통이 나갔죠. 그 이상 나갔어요. 그 이상 나갔는데 이제 뭐 중복적인 문자들, 가격 계속 위로 쏘아 올린 문자들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21만 원대에서부터 또 그 다음엔요 23만 원대까지, 또 23만 3천 원일 때 1차 2차 목표 주가 26만 원, 27만 원까지, 지금 뭐 33만 원 수준까지 오늘 뭐 올라왔죠. 지금 32만 1천 원이에요.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라서 32만 1천 원에도 오히려 이제 매수 사인을 또 단계별로 냅니다. 32만 6천 원까지 우리가 매수 사인 냈잖아요. 9천 원이 고점이고 계속 그러면 문자 나가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한번 하고 재편입했으면 제일 좋았을 건데 그게 뭐 쉽지는 않죠, 사실. 쉽지 않은 기준인 거고. 자, 이제 그 31만 1천 원, 32만 1천 원에 매수 잔량 들어오고 뭐 움직임 나오고 하면은, 그리고 지금 재룡전기도 움직임이 8만 6천 원 공방까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3%대 움직임으로 확장되어 있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뭐 이렇게 계속 문자가 나갔고 오늘 기준에서도 지속적으로 나갔고 7월 2일 날 얼마요? 29만 8,500원, 30만 2천원, 30만 5천원, 30만 8천원, 31만 2천원, 31만 5천원, 32만 6천원. 그리고 방금 이제 돌릴 때, 눌렸다 돌릴 때 31만 8천원까지. 그렇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얘가 왜 움직이느냐예요. 여러 이제 뭐 보도 자료들도 있고 증권사 보고서도 있는데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지금 아닌데 일단은 이제 실적 부분이 급격하게 개선된다. 그리고 이제 PR 부분도 실적 개선폭과 함께 이제 개선될 수 있는 위치.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미국의 정책 수혜주로 분류를 한다 그랬죠. 노후된 전력기기 전선 등의 대규모 교체, 이 부분이 빅테크 쪽의 AI 데이터 센터 확장과 함께 AI 시장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그게 올해만 증가한 게 아니라 작년에도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0년 된 노후된 전력기기 변압기 이런 거 다 바꿔준다는 얘기인데, 작년도 아니고 뭐 내년에도 되고 뭐 재작년에 써도 되는데 딱 지금의 위치라는 거예요. 딱 지금의 위치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책 수혜주로서의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빅테크 얘기는 나오는데 미국의 정책 수혜주라는 언급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정책 수혜주의 기준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거예요. 정책 수혜라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단순하게 테슬라가 뜬금없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때에 뜬금없이 민주당 쪽은 친환경 정책에 신재생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전기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테슬라가 11배 정도 올라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 때 2조 달러를 이제 경기 부양의 일원으로 2조 달러를 뿌리기로 했죠. 그 2조 달러를 뿌리게 됨으로써 유동성 랠리가 나오고 마지막 슈팅이 이제 21년 11월 달에 나스닥 고점, 그리고 22년 1월 달에 다우와 S&P 500 지수 고점. 그래서 그 고점을 찍는 과정 속에서 흐름. 그래서 뭐 BH 지금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뭐 이런 건 자회사 기준이라서 크게 뭐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어쨌든 그 정책주의 기준의 테슬라의 그러한 슈팅이 전체 시장에 이제 정점까지 형성돼 있을 때 그게 20배예요. 거기까지가 20배. 그리고 고점 대비 지금 반토막 나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세게 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수 랠리는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년 3분기까지 갈 수 있다. 저는 이제 금리를 그때 내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금리 내리는 그 시점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따졌을 때 테슬라도 시장 수익률은 나올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2차 전지는 못 가요.
2차 전지 빅3는 갈 수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3, 4 같은 경우는 갈 수가 있는데 나머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배터리 3, 4에 납품을 하는 그런 쪽은 못 간다고 보는 게 맞죠. 거품이 지금 굉장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주에 대한 부분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방산주에 대한 정책 그 기준에서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흐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 맥락에 좀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HD현대일렉은 정책주로서 좀 분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검색기에서 뭐 매번 이렇게 나왔어요. 4월 11일부터 해서 21만 8천 원, 23만 6,500원. 그러니까 이 검색기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도 고점 대비해서 이제 HD현대일렉이 좀 많이 미끄러졌기 때문에 탈퇴 신호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탈퇴 신호가 나왔었는데 우리는 누적적인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탈퇴 신호에서 차익 실현 뭐 할 수도 있었죠. 알고 재편입하면 되는 건데 일단 고템포 고점 대비 3%는 막 밀렸어. 4%까지 밀렸죠. 그 이상까지. 그 한 템포를 이제 좀 잡아놓고 그 다음 흐름을 더 들여다본 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탈퇴 재진 뭐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건데 재진입하고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수급이 더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 뭐 LS 일렉트릭 그리고 KB금융 오늘 뭐 난리가 아니었고 저런 그 기준점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에 930에는 저렇게 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뭐 V1000 기준에서도 종목군들은 나와 있겠죠. 그래서 요 그 검색기 기준의 핸드폰 버전은 모바일 버전은 이제 여러분들께 유료 회원님들께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HTS 버전의 자동 매도 기능까지 그다음에 이제 뭐 신호 이렇게 나올 때 띵동 진입입니다. 뭐 이런 신호가 나올 때 재진입 신호 나오고 이럴 때 이제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6월 10일자 방송 화면이 없나요? 그럼 그 다음 날 방송 화면에서 캡처하면 되겠죠. 혹은 17일 날이나 가지고 나갔을 테니까 계속. 그러니까 HD 현대일렉트릭 가지고 나간 날 기준 잡아서 캡처해서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14일 그리고 28만 9천 원, 31만 3,500원 계속 고점이 높아졌어요. 오늘도 신고가를 낸 겁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낸 거고 32만 뭐 4,500원 7월 2일 32만 4,500원 그 전에 안 떴나? 그 전에도 뜬 것 같은데 하여간에 뭐 재룡전기 기준. 그래서 일단은 오늘 기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오늘 거를 한번 보긴 할 텐데 아마도 제가 좀 늦게 캡처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눌려질 때의 설정 범위를 재편입 기준에서 한 번 더 캡처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게 그걸 못했네요. 32만 2천 원에도 있네요. 32만 2천 원 거 설정하시고 지금 떠 있으니까 지금 거 캡처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검색기 기준에 원래 이제 오늘 뜬 게 오늘 진입 이후에 차트는 어디 있어? 진입 이후에 차트. 지금 32만 잠시만요. 왜 멈춰 있지? 멈춰 있는 게 아니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의 지금 현재 검색기에 이제 뜬 부분들에 대해서 캡처를 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1만 뭐 9,500원으로 캡처가 됐는데 참조하시고 그걸로 이제 다시 작업 잡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32만 1,000원 기준이면 이제 매수 사인을 낼 겁니다. 추가적으로 매수 들어오면서 흐름이니까. 그래서 일봉, 주봉, 월봉인데 일봉부터 한번 잘라 드릴게요. 일봉 수급 범위가 4월 달부터 해서도 또 이제 수급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일봉 4월 중순 이후에 5월부터로 잡아도 되긴 하는데 4월 달 기준 뭐 5월 달 기준 5월 수급 4월부터의 수급이 또 어느 정도일까요? 원체 이제 지금 올해 들어서도 뭐 많이 들어와 있는 수급이라서 중순 때
개인들이 좀 많이 뺏긴 부분이 있는데 요날부터 되겠네. 4월 23일 빠져나가고 5월 7일부터 해도 되겠네요. 5월 7일. 5월 7일 부분이면은 뭐 전거래일까지, 오늘은 아직 추정치니까 전거래일까지 누적 수급 보시면 180만 주. 여전히 뭐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위주로 180만 주인데 얘가 3,600만 주이기 때문에 180만 주면은 뭐 6% 가까이 5% 이상을 산 거죠.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그 뭐 마감 이후에 이제 한 번 더 자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준에서 4월 이후 5월 7일부터 해서의 수급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 강도가 형성이 됐다. 어마어마하다. 저 수급 범위 24년 05월 07일부터죠. 그리고 이 매수 평균 단가 부분인데 이제는 이렇게 자른다 그랬어요.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 어제 거의 기준에서도 자, 지금 수급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32만 1,000원에 매수인 냅니다. 매수 한 번 더 문자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쪽도 이제 슈팅이 더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다시 이 강세로 설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재령 전기가 88,000원까지. 그러니까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에 대해서 이제 그걸 좀 놓쳐서 아쉽다라고 표현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뭐 문제가 될 흐름 자체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처의 기준을 잡고, 그리고 뭐 재령 전기는 좀 슈팅이 어마어마하네요. 수급을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 쪽이 75,000주로 뭐 슈팅을 막 쏴 올리면서의 기준이네요. 우리는 이제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고민을 하면 될 거고, LS 일렉트릭도 뭐 만만치가 않고, 어휴, 대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현재 기준에서 뭐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면서 대처를 해도 무리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차익 실현 조금 더 이제적인 설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현대일렉의 기준은 좀 가져가고 78,000주면은 대략 0.4%, 0.5 가까이 적지 않은 밀림입니다. 근데 0.5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면은 이제 얘도 뭐 적지 않은 기준이 되긴 하겠죠. 일단 수급 잘라서 이제 그 현대일렉 올려놨고, 차트 범위 기준도 이렇게 잘라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만 샀어요. 외국인만 샀는데 외국인 평단. 그러니까 어제도 그냥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거 이렇게 자르는 거 배우셔야 돼요. 손이 많이 가더라도 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1시간짜리 방송이니까 이제는 원고를 좀 이제 줄일 거예요. 오늘 HD 현대일렉 그리고 재령 전기 뭐 이렇게 가져가긴 할 건데 상황에 따라서 좀 뭐 또 줄이겠죠.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 그래서 이스베타시스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새벽 그제 새벽에 올려놓은 거 그거 좀 참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서 자르는지 모르면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일 것까지의 외국인 평균 단가가 28만 원이에요. 5% 들어오면은 30에서 50% 주가를 들어 올려야 된다 그랬죠. 28만 원에 50%면 얼마야? 14만 원, 42만 원이에요. 굉장히 목표 주가를 높게 잡을 수 있다. 그 기준입니다. 기간 평균 단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수급 범위가 전체로 나오니까 요거 요렇게 자를게요. 기간 평균 단가 글씨까지 잘라야 되겠다. 지난번에는 글씨 없이 잘랐거든요, 사실. 이제 글씨까지 잘라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기준에 저 부분을 원고로 이제 넣어서 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일봉, 주봉, 월봉. 일봉 기준에 이제 이렇게 4월 11일부터 이제 수익 범위 기준이고, 요거를 이제 수급 범위로 잡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죠. 5월 7일 일봉이 이건가요? 7월 2일. 일봉을 자르지는 않았구나. 아직 일봉을 아직 안 잘랐고 요 수급 범위만 잘라놨는데 요걸 이제 복사해서 갖고 올게요. 그래서 일봉 이제 5월 7일부터 이제 자를 거고요. 그래서 벌써 이미 이제 일본 기준에서도 수급이 외국인들 수급이 매우 강하게 유입됐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월 7일부터 5% 이상, 6%에 가까워.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평균 단가 기준을 이제는 좀 바꿔서 그래프로 좀 설정을 하고, 그래 눈에 띄니까 설정을 하고, 이 공간에다가 이제 매수 평균 단가의 기준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램 쪽에 이런 식으로 잘라서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의 기준 차트만 자를 테니까 방금처럼 이제 수급 범위 미리 해놓으셔도 돼요. 장 끝나고 바로 하면 제일 좋고, 장 끝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어쨌든 HD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오늘 뭐 매수 잘 나갔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기준에서 매수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는 범위로 수급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눈에 딱 들어오겠죠. 기간 평균 단가하고 색깔은 저 위에 외국인 기간 개인 누적 저 눌러줘야 돼. 그래 선이 굵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수급이 유입된 상태에서의 흐름이다. 또 매수 평균 단가가 뭐 매우 높게 프리미엄이 별로 없는 그런 상태에서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 부분 일봉 뭐 5월 7일부터 자를 거고요. 나머지 주봉 월봉도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살짝 눌려져 있습니다만 재룡전기가 또 차익 실현 위치 설정하기 전에 또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저쪽 차트 자르기 전에 재룡전기의 일단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기준에 설정을 좀 잡도록 할게요. 오늘 81,500원이 평단이고 그리고 1.5가 88,200원인데 3%가 86,800원이고 좀 놓쳤네 또. 근데 수급은 일단 들어와 있어요. 지금 들어와 있는 수급은 0.4에 이 정도 흐름이라면은 그러면은 뭐 한 템포 더 보고 돌릴 때 기준을 설정을 잡죠. 돌릴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놓고 보시고 HD 현대일렉을 자르면서 8만 8,200원까지 돌려지면은 수급 더 놓고 보고 수급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확인하고 차익 실현 여부를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BH 좀 빠르게도 돌려야죠. 지금 48분인데 이제 30분 남았는데 마찬가지로 LG노텍도 뭐 막판에 또 툭툭툭 하고 밀고 내려가요. 그 밖에 종목군들도 좀 돌려야 되는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더 돌려서 24만 원까지, 글로비스 뭐 플러스까지 좀 현대차도. 자, 5월 그 7일이면은 언제일까요? 요날 5월 7일 매집 그 구간 이후에 흐름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장악형으로 완전히 돌려놨고 종가 기준으로도 뭐 사상 최대치 기준이 되는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범위가 이거 어차피 장 끝나고 잘라야 되겠네요. 5월 7일 거부터로 해주세요. 장 끝나고 차트. 그리고 이제 주봉 정도는 뭐 제가 잘라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주봉이 좀 멀리서 이제 설정이 되는데 연봉에는 수급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연봉에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연봉 기준으로 올해 이제 설정 범위를 자르고
하나만 자르면 이제 뭐 올해 내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실리면서죠. 그러니까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따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거래량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래대금을 놓고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거래량이 둔화되고 매집이 돼서 이제 뭐 거래량 둔화와 함께 신고가가 나온다. 그거는 우물안 개구리가 자기가 정상적이지 않은 결론을 도달시켜 놓은 거죠. 요게 이제 수십 년 동안의 기준이에요. 거래를 터뜨리면서 고점을 넘겨야 된다. 거래가 터지면서 저점이 깨져야 된다. 그래야 이제 어느 방향이든 신뢰도가 쌓이는 겁니다. 근데 거래 없이 고점 넘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가 시각적으로 볼 때 거래가 줄었거든. 그러니까 저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거든. 그래서 거래대금을 보지 못하는 바보니까. 그래서 저거를 거래대금이 매집이 돼서 거래량이 줄고 슈팅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가지고 돈을 받아 먹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가? 한국경제TV가. 매출 최상위에 있는 친구들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변동률이 이제 갑자기 높아져서 이 기준인 거지. 그리고 두 번째 기준도 이제 거래 대금이 이렇게 터져 있는 기준이 되는데, 수급 범위에 있어서 이제 23년도 10월부터를 자릅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제 너무 머니까 좀 보시기가 힘드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로그 차트로 놓고 볼게요. 로그 차트로 두 개를 다 잘라 갈까? 오래간만에. 그래서 이제 월봉 기준에 수급하고, 이 월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봉에는 이제 월봉 기준에서의 그 21년부터의 수급 범위를 좀 잘라서 가져다 드릴 거고. 그래서 이게 월봉. 그리고 주봉 32만 2천 원. 그럼 재령 전기도 이제 조금 다시 움직일 거고, LS 일렉트릭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일단은 그 주봉 기준에서도 주봉에서 2분기부터 잘랐어도 되네요. 그래서 5월 이후에 누적 수급을 주봉도 장 마감 이후에 4월, 5월 모멘텀 차트 애매하고, 일봉에서나 모멘텀 차트 마감 이후에 제가 한번 다시 자를게요. 소나 모멘텀 차트의 누적 수급 5월, 그다음에 월봉에서 누적 수급, 그다음에 거래대금으로 볼까요? 그러면 뭘로 봐야 될까요? 긴 누적. 왜냐면 이게 너무 멀어서, 10월이 너무 멀어서 이제 좀 땡겨놓은 건데, 그럼 올해 전체를 볼까요? 올해 들어서의 흐름. 그래 봐야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2월 4월 5월 고점 수급하고 그 차이가 없어서, 일단은 뭐 이렇게 잘라 놓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서 이제 뭐 5월 이후에 누적 수급 범위 너무 좁은가? 분기 4월부터 4월 11일 이후 모르겠다. 조금 더 자를게요. 월봉까지 드리고, 그러고 나서 차분하게 이제 또 놓고 보면 되니까. 차트 부분을 마저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월봉 또 연봉 기준에서 설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HD앤드 일렉트릭의 수급이 조금 전에 이제 20만 주 넘겨서 31만 8천 원일 때 매수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나서도 또 2만 주가 또 들어온 거예요. 적지 않은 물량입니다. 적지 않은 0.7%에 가까운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32만 1천 원, 오늘 고점이 32만 9천 원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2.28이니까 굳이 뭐 이제 이 구간을
차익 실현 또는 뭐 재편입 뭐 이런 구간을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이제 재령 전기 정도는 한 번씩 차익 실현 재편입할 수 있었을 텐데 뭐 77,000주 여기도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라서 0.4, 0.5면은 0.4에서 4%면은 나쁘지 않죠. 변동률이 뭐 오버슈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더 올라가고 이제 눌릴 때 기준에서 좀 고민을 해보는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석해서 대처를 하자. 비중이 이제 HD현대 일렉이 5%짜리라서 좀 아쉬워요. 그죠? 주력주에서 이런 슈팅이 좀 강도 있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조금 수급 범위 수익률 대비 비중을 5%로 넣어놨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리고 지금 삼천당 제약이 6%,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 움직여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검색기에 100% 떴을 텐데 이렇게 이제 제가 못 찾아낼 때에도 이런 식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진입 신호가 나오면 포착하실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색기 기준에. 제가 녹화한다고 지금 뭐 종목을 다 못 볼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제 재령 전기도 다시 뜬 거고 그래서 콘텐츠 방에 이제 올려드리는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제 검색기 기능 좀 활용해서 보시고 삼천당 제약이 진입 이후에 지금 3.7%까지 변동성이 이제 확장이 됐어요. 수익 범위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활용할 수 있게끔 검색기 들여다보시고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진입 설정 이후에 이제 그럼 오늘 어찌됐든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슈팅 범위에 그래도 뭐 리가캠 바이오를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쪽이 이제 돌려줘서 다행스럽고 알테오젠도 뭐 굉장히 빨라요. 근데 주인공은 역시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오주를 신규적으로 설정을 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삼천당 제약이 아닌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이렇게. 자, 그래서 어찌됐건 그 검색기도 이제 충분하게 좀 활용을 하셔서 막판에 HD현대 일렉 녹화한다고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뭐 캡처해서 빠르게 못 올려드렸지만은 HTS 버전 갖고 계신 분들 소리 띵동 소리 날 수 있게 해놓을 수 있으니까 또 모바일 버전 갖고 계신 분들도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14시 57분 진입 이후의 수익 범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뭐가 어찌됐든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전력기기 쪽에 대해서 어제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어제 사실 심지어는 이제 뭐 재룡전기를 85,000원에 이제 손절을 할 정도로 손절 뭐 차익 실현도 되겠죠. 저점 물량은 그렇게 했고 오늘 81,500원에 다시 잘 샀고 지금 수급 나쁘지 않고 LH일렉도 수급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수익 범위들을 다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멀리 이렇게 볼까요? 주봉, 월봉 다. 오케이. 이 정도 봐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르겠습니다. 다시 설정 잡기 전까지는. 그리고 연봉 보고 오늘 이제 월봉 아까 자른 거 이제 한 번 더 기준 잡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BH도 일단 프로그램 쪽 통해서인가요? 하여간에 뭐 위에 물량들 쭉 걷어가는 흐름 주고 있는데 더 월등하게 빠르게 움직임 줘야죠. 당연히 말같지도 않은 그 조정 눌림폭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검색기는 수식이 한 30가지 이상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 133,000원부터 해서 이렇게 대박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다 활용해서 가져가실 수 있고 차익 실현 범위 설정 이렇게 하실 수 있고 방송에서 7월 26일 날 2차 전지 마지막 오버슈팅 나올 때 따라붙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대형주들 기준에 10% 최대 15%만 따라붙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이 흐름 결론은 이렇게 이제 그 탈퇴 신호까지 다 나와서의 기준이 잡히니까 꼭 활용하십시오. 이번에
7월 빠르면 이제 7월, 늦으면 이제 9월 달에 8월 달에 강연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7월에는 하게 되면 먼저번처럼 이제 마리포사 페어몬트 마리포사에서 하게 되면 그때는 최대 인원 15분까지, 그리고 7층으로 하게 되면 30분 정도, 30분 정도, 그 정도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 찾아오셔가지고요, 유튜브 기준에서 7월 포트폴리오 전략도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영상 나오면 지금 영상으로 여기다 올려놔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어제는 조금 이제 좀 제가 생각할 때 만족스럽지 않은 방송이 됐어요, 개장 초부터의 기준에. 근데 오늘은 조금 그 차익 실현 재편입에 아쉬움이 조금 일부 있긴 했습니다만, 아니에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됐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요 가격 올릴 거예요. 가격을 7월 달에 올릴 겁니다. 뭐 시장도 매우 긍정적이고 우리 종목도 매우 긍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의 뭐 설정 범위라든가 모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차분차분하게 해서 들여다보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영상 올려드릴게요. HD 현대일렉트릭 목표 주가 35만 원으로 9차 목표 주가, 9번째 목표 주가 35만 원으로 상향.